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정부 계약 이거 한번 따내보고 싶다 하시는 대표님들 정말 많으시죠? 오늘 딱 집중해 주세요. 조달청 계약의 진짜 핵심 관문, 바로 2단계 경쟁이라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뚫고 승리할 수 있는지 제가 그 비법을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안정적인 정부 계약 하나 딱 따낼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열쇠가 오늘 우리가 다룰 2단계 경쟁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전부 다 파헤쳐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알아볼 거냐면요. 일단 2단계 경쟁, 이게 도대체 뭔지부터 알아보고 어떨 때 이걸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겁니다. 제일 중요한 평가 기준이랑 또 계약 따낸 후에 뭘 해야 하는지까지 이 순서대로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도대체 이 2단계 경쟁이라는 게 뭘까요? 이거 그냥 뭐 복잡하고 귀찮은 절차 하나 더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왜이냐면요. 정부가 우리 세금, 그러니까 큰 돈을 쓰잖아요. 그럴 때 가장 공정하게, 그리고 이왕이면 가장 가성비 좋고 품질 좋은 물건을 사려고 만든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정의를 내려볼까요? 정부가 좀 큰 규모로 쇼핑을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이미 나라장터에 등록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된 업체들한테 자, 우리한테 물건 팔고 싶은 사람 한번 제안서 내보세요 하고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절대 최저가 낙찰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격만 싸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 항목을 종합해서 점수를 매겨요. 이 종합 점수로 승부가 갈린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아요. 그럼 이 2단계 경쟁,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걸 해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금액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딱 2개의 숫자를 말씀드릴 건데 이건 뭐 거의 시험에 나오는 것처럼 중요한 거니까요.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기준 금액입니다. 바로 1억 원. 만약에 대표님 회사의 제품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요. 수요기관, 그러니까 정부기관이 한 번에 1억 원 이상 구매하려고 하면 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2단계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 경쟁 제품이 아닌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런 경우에는 기준 금액이 5천만 원으로 확 내려갑니다. 훨씬 타이트하죠? 그러니까 일반 제품은 5천만 원만 넘어도 바로 경쟁 모드에 돌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제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1억이냐 5천이냐 이 기준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해요. 물론 모든 규칙에는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이 나서 정말 긴급하게 물품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쓰던 장비랑 호환되는 특정 부품이 꼭 있어야 한다거나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이 복잡한 경쟁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예외 조항을 잘 알아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일종의 꼼수 방지법인데요. 어떤 담당자가 2단계 경쟁하기 귀찮은데 그냥 1억 원짜리를 4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쪼개서 주문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법으로 막아놨어요. 나라장터 시스템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30일 이내에 동일한 업체에 여러 번 주문을 넣어서 이 기준 금액을 넘기려고 하면 시스템이 이걸 다 감시하고 잡아냅니다. 꼼수 부릴 생각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규칙은 다 알았어요.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이죠. 세 번째, 이 경쟁이라는 게 과연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단계별로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직접 이 여정을 떠난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전체적인 흐름은 아주 간단해요. 딱 4단계입니다. 첫째, 기관이 제안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보내고요. 둘째, 우리가 제안서를 제출하죠. 셋째, 기관이 그걸 평가하고 마지막 넷째, 승자를 발표합니다. 어때요?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각 단계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함정과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뜯어볼게요. 자, 첫 번째 단계, 바로 제안 요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숫자는 5예요. 수요기간은요, 원칙적으로 최소 5개 이상의 업체한테 경쟁 한번 해봅시다 하고 제안 요청을 보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나 말고 최소 4명의 경쟁자는 깔고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특히 5억 원이 넘어가는 아주 큰 건들은요, 아예 제안 공고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요.
그러면 정말 전국의 모든 업체가 다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지겠죠. 자, 네 번째,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바로 평가 기준 완전 정복하기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하듯이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평가표, 즉 채점 기준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제안서가 어떤 항목으로 점수를 받게 되는지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이 받게 될 성적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2억 원 이상 구매권의 평가 모델인데요. 한번 보세요. 가격 점수가 60점으로 가장 비중이 크긴 하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나머지 40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역전의 기회라는 거죠. 내가 가격을 다른 업체보다 조금 비싸게 썼더라도 납품 실적이나 품질 관리, 이런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잘 받으면 충분히 승부를 뒤집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핵심 항목들을 하나씩 볼까요? 가격은 말 그대로 우리가 써내는 금액이고요. 적기 납품 점수, 이건 뭐냐면 그동안 나라장터에서 계약을 했을 때 약속한 날짜를 얼마나 칼같이 잘 지켰는지 그 기록이 그대로 점수가 되는 거예요. 품질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점수가 아니라 평소에 얼마나 성실하게 사업을 해왔는지 그 신뢰도가 여기서 점수로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마지막에 있는 신임도 점수, 이게 또 아주 재미있는 항목입니다. 이 신임도라는 게 뭐냐면요, 일종의 당근과 채찍,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고용을 많이 늘렸다거나 가족 친화 인증기업 같은 걸 받았다, 이러면 보너스 점수를 받습니다. 이게 당근이죠. 반면에 과거에 불공정 거래를 했다거나 임금을 체불한 이력이 있다, 그럼 가차없이 점수가 깎입니다. 이게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의 사회적 편판이 입찰 점수에 그대로 반영되는 거죠. 정말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퀴즈. 만약에 A 업체랑 B 업체랑 총점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 적용되는 동점자 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바로 품질입니다. 품질 점수가 더 높은 업체가 이겨요. 품질의 중요성이 여기서 드러나죠. 근데 만약에 품질 점수까지 똑같다? 그럼 그 다음엔 더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가 이깁니다. 와, 근데 가격까지 똑같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이 랜덤으로 돌리는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정말 0.1점, 아니 그보다 더 작은 점수 차이로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드디어 우리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데 기쁨도 잠시,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계약을 따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선정된 이후에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그 핵심 절차들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면 수요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납품요구서라는 걸 보내올 겁니다. 이게 바로 공식적인 주문서죠. 이때 우리가 뭘 체크해야 하냐면 내가 제안서에 명시했던 제한 유효기간 안에 이 납품요구서가 도착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제안했던 그 조건, 그 가격, 그 날짜에 맞춰서 완벽하게 납품하는 일만 남은 거죠. 아, 그리고 혹시 기관에서 물량을 좀 늘려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추가되는 물량의 가격은 우리가 낙찰받은 가격보다 비싸게 받을 수는 없다는 점,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계약하고 납품만 하면 끝! 이면 좋겠지만 항상 예상치 못한 변수라는 게 있죠.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납품일이나 수량을 좀 바꿔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서면으로, 그러니까 문서로 서로 합의를 해야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 약속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정말 가장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지체상금이라는 페널티예요. 약속한 날짜보다 납품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계약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돈이 벌금으로 깎여 나갑니다. 그러니까 납기일은 정말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계 경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달려와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감이 잡히시나요? 그렇다면 이 복잡한 2단계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진짜 필승 전략 딱 3가지만 꼽는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승리를 위한 3가지 열쇠입니다. 첫째, 기준 금액을 완벽하게 숙지하세요. 1억 원, 5천만 원, 내 제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언제, 어떻게 준비할지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둘째, 평가표를 내 손금 보듯 파악하세요. 가격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평소에 쌓아온 납품 실적, 품질 관리, 그리고 우리 회사의 좋은 평판이 모두 점수가 되어 돌아온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기본에 충실하고 실수를 줄이세요. 제안서는 우리 회사의 얼굴이자 단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기입해서 마감 시간을 칼같이 지켜 제출하는 것, 이 기본이 결국 승패를 가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내용들이 대표님들의 성공적인 수주에 큰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